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와 라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바르셀로나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르셀로나 팬분들, 꾸레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집 경기 몰래 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솔직히 잘하나 못하나 한 번씩 확인하지 않나요? 저도 리가 경쟁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바르셀로나를 안 본 것도 아니고 야말 이놈이 얼마나 잘하나 경기 봤는데 부러워서 중간에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의 2025-26 시즌을 총평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이번 시즌은 반동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 리가 우승과 수페르코파 우승을 달성하면서 성과를 거뒀지만 자세히 보면 한지플릭의 전술 아래에서 직전 시즌에 반동이 느껴졌던 시즌이었습니다. 한지플릭의 바르셀로나 축구가 워낙 높은 에너지 레벨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 주전 선수들에게 있어 리스크를 가집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부상이나 체력 저하로 인한 기량 하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지플릭과의 첫 시즌 2024-25 시즌은 정말 센세이션했고 높은 에너지 레벨에 놀랐지만 이번 시즌 그에 대한 반동으로 하피냐와 페드리가 직전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피냐 페드리 모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한지플릭의 전술에는 분명 리스크가 있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갈려야 합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 모드리치나 발베르데 같은 선수를 보면 갈리면서도 부상 안 당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페드리나 하피냐의 부상은 발생했고 페드리의 부상은 근육 문제에서 햄스트링 문제까지 이어졌고 하피냐는 햄스트링 부상을 2번 당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다음 시즌 월드컵까지 치르며 페드리와 하피냐 모두 갈리고 오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티어 리스트를 한다면 당연히 S티어이자 벽으로 언급될 만한 라민 야말도 시즌 막판 근육 문제가 있었던 거 생각하면 걱정될 만한 부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2025-26 시즌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선수를 뽑아보자면 골키퍼엔 주안 가르시아, 수비수엔 에릭 가르시아, 미드필더 페르민 로페스, 공격수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각 포지션마다 인상 깊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막힘없이 정해진 것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왜 리가 우승을 차지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한 명씩 언급해보자면 주안 가르시아는 바르셀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찾은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도 01년생에 최소 30 초반까지는 믿고 갈 만한 골키퍼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가르시아는 신체적 발전을 활용하게 된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포지션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유틸성이 좋았던 자원에서 이제 유틸과 수비적 능력 모두 챙긴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문제를 하나 뽑자면 수비였고 그 가운데 수비를 가장 잘한 자원이 에릭 가르시아였기 때문에 의문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가르시아가 잘한 시즌이고 발전한 시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즌 페르민 로페스만큼 우상향을 보여준 선수는 전 세계로 따져도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갈고 닦았습니다. 훌륭한 빠따를 보여줬고 침투 움직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면 확실히 바르셀로나의 핵심 중 한 명입니다. 하피냐의 부상 때문에 왼쪽으로 뛰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전체로 보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라민 야말은 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벽입니다. S 중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S 그 이상을 줘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서 배알이 꼴립니다. 오지게 배 아픕니다. 제가 축구를 본 이래로 메시를 보면서 후들겨 맞다가 메시가 나가고 사기캐가 없어졌나 했더니 이젠 라민 야말한테 쳐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바르셀로나 선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야말은 천해천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팬은 아니라 굳이 모든 걸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보시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시즌 첫 엘클라시코 때만 해도 저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리가는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세비야한테 지고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재밌는 경기 펼치길 바랍니다. 원래라면 비아레알을 먼저 하는 게 맞지만 바르셀로나랑 같은 느낌으로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어 조심스러운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처럼 키워드로 말해보자면 시메오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초반만 봤을 때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선수들을 보강하고 선수단의 변화가 많았다고 하지만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메오네가 말도 안 되는 명장이긴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오랜 기간 이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반의 부진 속에서 마드리드 더비 어줍잖게 경기를 지배하려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지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론소에게 알려주며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측면 수비와 공중볼에서 약한 레알 마드리드를 집요하게 공략했고 공중볼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세르로타한테 쳐맞고 훌리안의 프리킥 원더골이 터지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리했습니다. 시메오네의 능력은 시즌 전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초반 팀이 안 잡혀 있을 때 마드리드 더비 같은 경기를 만들어내며 팀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과 베티스에서 기대받으며 데려온 바에나와 조니 카르도조의 부상과 부진, 기존 멤버인 훌리안의 부진과 바리오스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온몸 비틀기로 이번 시즌 무관이더라도 리가 4위,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로 시메오네의 페르소나로 볼 수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강 구조에서 한 시대를 대표했던 그리즈만의 이별은 참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겐 애증의 존재,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지만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징했던 선수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작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즈만의 뒤를 이을 선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훌리안이 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짜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한 말로는 에이전트 놈 잡아다가 싸다고 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에이전트 문제가 크지만 훌리안이 방치하는 거 보면 훌리안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인상 깊었던 선수를 뽑아보자면 골키퍼는 당연히 후안무소, 수비에서는 한츠코와 푸비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둘 모두를 말하겠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이제 미드필더로 봐야 하나 싶지만 본래 포지션 자체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언급할 수 있고 코케도 언급해보겠습니다. 공격에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루크먼이 인상 깊었습니다. 워낙 낭만 있는 팀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후안 무소부터 언급해보자면 이 양반이 왜 서브키퍼입니까? 저는 세컨키퍼에서 루닌이 최고라고 언급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을 통해서 후안 무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이라고 하기엔 맞진 않지만 역시 골키퍼는 아틀레티코산이 최고입니다. 한츠코와 푸빌 둘 중 하나는 우열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츠코부터 말해보자면 알라스를 갈 뻔했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했습니다. 루젤이라는 함정카드가 있기에 혼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왼쪽을 거의 모두 책임졌습니다. 발밑이 좋은 자원이며 센터백 중에서 푸빌 말고 수준급 자원 하나만 더 있었어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시즌에 한츠코 같은 좋은 영입 하나만 있어도 최고인데 푸빌이라는 좋은 영입이 추가됐습니다. 유망주라고 생각했는데 유망주가 아닙니다. 즉시 전력감 수비수이며 강인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비 능력을 보여줍니다. 본래 포지션은 오른쪽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해 센터백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발밑도 나쁘지 않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가 문제였던 레알 마드리드 팬인 저의 눈에 한츠코와 푸빌은 너무 부러운 영입입니다. 미드필더로 넘어가서 마르코스 요렌테부터 언급하자면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을 선수로 표현하자면 마르코스 요렌테로 대표됩니다. 포지션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굳은 일 도맡으면서 미쳐버리게 넓은 커버 범위는 진짜 대단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투박하다는 말도 마요의 활동량 앞에선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9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과연 이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요에 이어서 코케를 언급해보자면 이거 진짜 학대입니다. 92년생이라는 나이에 서브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조니 카르도조의 부상, 바리오스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활용됐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기량이 떨어져 아쉬운 모습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띄워주는 충성심 강한 선수인 코케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공격으로 넘어가서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아무리 봐도 좋은 선수입니다.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은 돌아버린 수준이며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비록 온더블 상황에서 위력이 떨어지는 유형의 선수지만 그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레벨은 분명 승리라는 명확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루크먼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된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고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시즌 전반기에 부족했던 윙어들의 온더블 능력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후 루크먼이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바르셀로나와의 2차전에서 중요한 골도 넣었고 코파델레이 4강 4대0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라이벌 팀이기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잠깐 올리던 시절 비아레알 미리 보기라는 영상에서 비아레알의 리가 3등을 예측하긴 했습니다. 맞췄으니 꺼드럭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비아레알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의해보자면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저는 비아레알에 대해서 비팅 레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여기도 돈 많이 쓰기도 했고 마르셀리노의 4-4-2는 안정적이었고 오른쪽 수비수인 모우리뉴는 너무 좋았습니다. 게에나 페페도 너무 좋아 보였고 코메사나도 마르셀리노 아래에서 확실히 발전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챔스 16강도 못 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1승도 못 거둘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파포스 상대로 못 이긴 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추가로 마르셀리노 4-4-2 맛 한번 보면 처음엔 인상 깊다가도 승패와 상관없이 축구를 보는 재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마르셀리노와 비아레알의 동행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르셀리노의 이번 시즌은 실망스럽긴 합니다. 몰레이노나 미카우타자에게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투자가 확실했는데 리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챔스가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시즌 라요 감독인 이니고 페레즈가 비아레알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라요를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시킨 감독으로 마르셀리노보다는 토너먼트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이 다음 시즌 이니고 페레즈 감독에게 충분한 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이번 시즌 리가 순위 달성과 함께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선수는 모우리뉴와 니콜라 페페입니다. 모우리뉴는 공격력은 없다고 하지만 수비력은 최강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온 좋은 수비수입니다. 정말 좋은 자원이고 이번 시즌 비아레알에서 수비 차력소를 몇 경기나 선보였습니다. 수비가 불안한 레알 마드리드 팬 입장에선 참 좋아 보이는 자원입니다. 니콜라 페페로 넘어가면 라리가 안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라리가에서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더블 능력도 나쁘지 않고 슈팅,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마르셀리노 4-4-2 아래에서 고립된 상황을 자주 맞이했는데 나름 좋은 스탯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베티스는 순수하게 페그리니 감독에 대한 존경으로 시간대가 맞으면 몇 경기 봤습니다. 몇 경기 본 걸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기에 표면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이스코가 나이도 나이고 부상으로 이번 시즌 사라졌습니다. 막판에 복귀했다고 하지만 폼도 박혀있었고 폼을 올리고 뭔가 보여주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스코 의존도가 높은데 이스코가 없다? 레알 베티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토니나 압데가 좋은 스탯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게 본 선수는 쿠초 에르난데스나 앙헬 오르티스를 뽑고 싶습니다. 쿠초는 보면 못하네 싶다가도 앞에서 많이 띄워주면서 활동량 보여주고 2선 자원들 슈팅각 나오게 오프더블 침투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거 보면 좋은 선수입니다. 박한부 같은 선수 보는 것보다 확실히 쿠초가 좋습니다.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됐는데 정말 좋은 영입이었고 이번 시즌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르티스를 보면 베티스 유스풀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시즌 헤수스 로드리게스를 보면서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즌 오르티스를 보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봤을 때 쪼만한 놈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서브로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쪼만한 놈이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작은 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는 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팀을 다룰 수는 없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틱 클로브, 세비야, 마요르카, 지로나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셀타나 헤타페, 발렌시아도 다루면 좋지만 여긴 진짜 제가 베티스 경기 본 것에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몇 경기 본 거라 언급하기 애매합니다. 그래도 말했던 소시지나 클로브, 세비야, 마요르카, 지로나는 최소한은 봤다고 생각하기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